이게 판결문을 우리 네. 안경 기자가 참 능력 있는 기자가 어디서 이제 구하셨어요. 네. 그 판결문 속에 보면은 여기 이제 깨알 정보들이 이제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 기사도 쓰셨죠? 네네네. 어제 안경 기자가 쓴 기사가 정말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네. 그거 내용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 네. 1심 내용. 1심 내용에서 이제 1심 뭐 사건 개요들을 이제 많이 네. 아실 거고 네. 저는 이제 1심에서 지금 와서 궁금해하는 점은 왜 지금 김경수의 사면으로 이재명 1급 체제가 깨진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때 김경수는 이재명을 어떻게 생각했나? 네.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어요. 차관이 네. 좋네. 그러니까요. 네. 그때 과연 드루킹과 김경수는 이재명을 어떤 존재로 파악을 하고 있었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봤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은 왜 정보보고 온라인 네. 정보보고라고 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렇게 매주 일정 간격으로 온라인 여론 동향을 갖다가 김경수한테 보고한 내용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관련 내용들을 찾아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아 진짜 뭐 저쪽에 화력이 지금 장난 아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때 당시에 문재인 침해설 네. 아니 그 온라인에서 돌았잖아요. 그쵸. 문재인 침해설을 퍼뜨리는 것은 손가혁이다. 손가락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예. 이른바 원조 개딸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 원조 지지그룹이죠. 그렇죠. 네. 네. 손가혁이다. 뭐 이런 식의 정보 보고도 올리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진짜 정말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내용인지 네. 이재명 측의 댓글 부대 뭐 의심되는 댓글 부대에 대한 그런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오프라인 조직은 500명 가량이고 연령대는 주로 50대라고 함.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개인에 대한 움직임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지지자들이 어떻게 온라인에서 뭐 그쵸. 이렇게 화력을 형성하고 달리는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2016년 11월 25일자 보고예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당시에 그러면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누가 있나라고 얘기했을 때는 정말 문재인이 단연 선두였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왔던 사람들이 무슨 뭐 박원순, 안희정, 김경수, 안철수도 국민의당도 있었죠.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주 군웅할거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은 그렇게 큰 이름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깨알처럼 여러 사람들을 보고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2016년 11월 25일에도 안철수 얘기도 있네요. 네, 맞아요. 온라인상에서 안철수를 띄우던 세력들이 사라짐. 그러면서 안철수는 이때부터 좀 사그라들었다라고 드루킹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비중이 꽤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사실은 문재인 당시 그때 선거 때 문재인과 이재명 쪽에 앙금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근데도 여기서 이른바 송가여로 대표되는 세력들이 온라인에서 갖고 있는 파워는 무시 못할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해 줄 수 있는 세력을 자기들도 드루킹한 세력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 활용을 했고 고맙기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보고 생각되는 게 이 드루킹이 운영했던 게 바로 그 경인선이라고 하는 그 드루킹이 이제 경공모라고 하는 조직을 움직이면서 선거에 개입할 때 이제 경인선이라는 이름으로 뭐 경제도 사람, 사람이 먼저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선거에 개입을 했는데 상당히 문재인 당시 후보나 이쪽에서는 이 경인선이나 경공모에 대해서 드루킹 세력에 대해서 고마워했다. 당연하죠. 이런 징후들이 있거든요. 이게 2017년 2월 22일에 정보 보고에 보면 이 워딩이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이재명 쪽은 최근 댓글 전문 알바를 고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력이 상승했습니다. 또 3월 13일에는 문재인 침해설을 퍼뜨리는 건 이재명 지지자들인 손가혁으로 로그인이 필요 없는 주식 갤러리에 글을 올린 뒤 이재명 조직과 안철수 조직이 협동해서 유포하고 있음 이런 아주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지금 빽빽하게 지금 써놨잖아요. 자기들로서는 접할 수 없는 정보들을 알려주는 깨알처럼 알려주는 김경수는 사람들이죠. 드루킹하고 연결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이 김경수 유죄를 인정한 이유는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받아봤다. 그렇죠. 이런 내용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 자체가 이게 사실로 확정됐다 그건 아니고 드루킹이 당시에 이제 인터넷상에 써도는 얘기, 자기가 아는 얘기 그런 걸 적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정말 손가혁이 이거를 갖다 침해설 유포했냐 이거는 조금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기소된 사람 잡아보니까 그냥 평범한 일반 시민이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법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너네가 지금 가장 어쨌든 유력한 후보로서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온라인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거 받아봤으니까 선거에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실제로 고마워했다는 게 나는 게 그 김정숙 여사 당시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경인선을 찾아가자 하는 이것까지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그 진영 내에서 상당히 공유가 됐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영상 한번 보실래요? 네. 그 국회에서도 국회에서도 틀어줬었지 않습니까? 경인선으로 가야지. 내려가실게요. 경인선에 가자. 경인선에 가자. 경인선에 간다. 이거. 경인선으로 가야지. 내려가실게요. 경인선에 가자. 경인선에 가자. 경인선에 간다. 경인선을 뭐 4번쯤 얘기하나요? 지금 한 순간에? 그러니까 저게 많은 분들이 저 영상들을 기억을 하실 텐데 저게 마치 그 직접 대권을 노리던 그 선거 국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뒤에 보면은 붙어 있습니다. 대선 경선 시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재명 쪽 진영하고 붙었던 시절이에요. 완전히 붙었던 시절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금 대선 후보 시절이나 그 지금 뭐 대표 시절이나 그 개딸로 보듯이 그리고 제명인의 마을 이런 걸 보듯이 온라인 화력에 있어서는 어떤 정치인들도 온라인 화력을 이재명처럼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당시도 송가혁이라는 이거는 아마도 대권 후보를 노리고 경쟁하던 문재인 진영에서는 저건 해결해야 될 문제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 해결해야 되는 절실한 필요성이 있는데 핵심 참모인 김경수가 드루킹의 툴을 가지고 온 거죠. 드루킹이라는 업자를 한 명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저 경인선 영상을 가지고 어떤 시민단체에서는 이거 문재인 부부도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고발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6개월 넘겨서 그냥 시간이 지나갔죠. 6개월이 지나기도 했고 아마도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경인선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거를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이 드루킹 사용에 공모를 하고 알았다 공모를 했다 이거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그렇게 넘어간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또 양은경 기자가 이제 기사 쓴 거에 따르면은 요 관계가 대선 후에도 이어졌다 이렇게 지금 썼잖아요. 대선 후에도 이 드루킹이 계속 김경수한테 보고를 했다. 그렇죠. 그 내용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왜 대선 후에까지 이어졌냐면 2018년 6월 13일 그러니까 대선 이듬해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도 지금 계속 가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온라인 정보 보고 중에서 뭐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대선 지금 화력을 갖다가 선풀운동 조직을 뭐 3배로 늘린다. 2017년 12월 12일이니까는 대선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때 정보 보고에도 현재 600명 수준의 선풀운동을 오히려 3배로 늘린다. 여론 조작 세력을. 그러니까요. 아니 대선은 끝났는데 그렇죠. 이듬해 지방선거 있다고 이거를 그렇죠. 지금 왜 선풀이냐고 그러면 댓글 조작을 위장하는 용어인 거예요. 선풀운동. 그래서 실제로 김경수 전 지사가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면서 난 댓글 조작 안 했어요. 난 선풀운동한 거예요라고 그렇게 말을 참 잘 만들죠. 그렇죠. 경인선의 원조 자체가 경공모의 인터넷 선풀운동이라면서요. 그렇죠. 예. 아니,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자기네도 원래 이제 그런 걸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경인선의 선자가 원래는 또 선풀운동의 선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왜 지금 이게 지방선거 뒤까지 이렇게 연장을 시켰냐면은 공직선거법을 적용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공직선거법이 여기서 왜 적용이 됐냐면은 정작 댓글로 인한 공직선거법은 이게 공소시효가 지나서 적용을 못했고 이게 그 공직 제한한 거 있잖아요. 오사카 총영사. 오사카 총영사. 오사카 총영사 안 되니까 센다이 총영사 해준다 이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 제공, 선거를 앞둔 이익 제공으로 그렇게 해서 공직선거법을 적용을 했었는데 1심은 그걸 유죄를 했는데 2심에서는 이제 그걸 무죄를 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선거를 앞뒀다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분명치가 않다라고 해서 어쨌든 무죄를 했었었는데 이게 관계가 하루 이틀 된 관계도 아니고 그리고 뭐 선거 한 번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 가는 관계였고 또 판결문 중에서 제가 기사에서 안 썼는데 좀 재미있는 내용이 굉장히 밀당도 했어요. 밀당. 그러니까 계속 도와주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자리 이렇게 제의하는데 여기서 그건 좀 어렵겠는데 그러니까
김경수 아니 드루킹이 네. 돌아선 거예요. 맞아요. 그렇구나.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정보 보고 중에서 저 지금 드루킹이 네. 김경수한테 저 애들한테 휴가 줬습니다. 안 한다. 이제 안 한다. 태업한다.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뭐라고 그 애들이 아니라 그 조직원들한테는 네. 자 얘들아 악플이 위로 올라오게들 열심히 해줘. 해라. 예, 네.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밀당이 네.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들으면 저기 딱 그때 있었던 게 그거잖아요. 그 평창 동계올림픽. 네. 평창 동계올림픽 때 실력 보여준 걸 수도 있네요. 밀당 과정에서 그때는 약간 갈라졌을 때였어요. 갈라졌을 때 이유인가요? 2018년 1월인데? 네. 그때 약간 그러니까 싸우다 붙었다 계속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거로 아뜨거나 싶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굉장히 이렇게 좀 협박의 언사인데 참 굉장히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간을 본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드루킹이 김경수한테 보냈던 것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오늘 사무실에 JTBC 기자가 찾아왔는데요. 같이 점심이나 먹으면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런 얘기 협박이다. 언론에 터트린다는 그렇죠. 암시네. 네, 그거 비슷하게 기사가 약간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찾아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네 선을 잘 탔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는 드루킹을 한 번에 끊어내지 않고 계속 관계를 유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보면은 이 드루킹이 또 메시지 남긴 것도 재밌네. 박원순은 2018년입니다.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으나 말을 안 들음.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을 전해철이 경선에서 이기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듯. 바둑이는 바른정당 잔류파만 잡으면 국민의당은 거저 따라오게 된다고 보고 있음. 이거는 뭐냐면 반대로 김경수의 행동 패턴이나 저쪽의 정보를 취합을 해서 자기가 자기네끼리 또 메시지를 주고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정보 보고만 올린 게 아니라 김경수도 얘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거를 갖다 자기네들끼리 또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고 그러니까 이 단체가 보면은 재미있는 게 약간 좀 제가 보기에 좀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네,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고 정공모가. 그러니까 사회주의도 아니고 뭔가 그 어디 중간에 있는 자기네들만의 공동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뭐 지금 자기네들이 꿈꾸는 사회를 만드는 그런 그림이 있었던 그런 집단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저 사이트나 그다음에 내걸고 있는 이념 그리고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을 보면은 이제 그 김동원 1등급이고 그다음에 그 제일 먼저 막 조작하고 있던 몸이 2등급이고 그러면서 이름은 또 다 다른 이름을 써요. 근데 이거 보면서 생각났던 건 다단계 같아요. 다단계식으로 일단 돈을 모으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했냐면 이념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재벌 해체가 있어요. 근데 재벌 해체를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실력을 키워서 예를 들어서 M&A.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가지고 사람들만 모으면은 사실 그래서 일종의 작은 주가 조작도 가능할 정도로 사람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모으고 툴을 지금 왜냐면은 그 저기 여론 조작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주식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매해가지고 조작하거나 이런 사람들 수법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공진화 모임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판결문 내용 중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선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졌다고 했잖아요. 어떤 재벌 개혁에 대한 그런 연설문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감수해주고 이건 이 부분 더 강조해라.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재벌 해체라는 게 저희들 목적에 들어가 있고 그 재벌 해체 수단이 자기들의 세력을 통해 가지고 M&A를 할 수 있게 하고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끌어모으고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집단은 제가 이제 과거 기억을 되돌이켜 보면은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에도 접근을 했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드루킹이 이런 정치 작업에서 여론 조성을 해온 게 무슨 2017년부터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그 몇 년 전부터 정계를 떠돌면서 이런 일들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왜 용역처럼 댓글 용역처럼 이런 일들을 하고 대가를 받아왔는데 특히 민주당하고는 아주 세게 붙어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이거 판결문에 이제 그런 내용도 있는 게 이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이 드루킹한테 넘어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한나라당에도 댓글 기계가 있다. 맞아. 그게 불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큰일 났다. 우리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정황으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경제적인 정말 우리나라의 큰 파도를 몰고 오기 위해서 꿈꾸면서
이런 일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사실은 근데 돈거래 관계 같은 거는 이번 재판에서 밝혀지지 않았죠. 네, 그렇죠. 돈거래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도 직접적으로 뭐 무슨 용역하듯이 뭐 건당 네. 얼마 이런 거보다 네. 중요한 자리를 받고 네. 그렇게 아니면은 어떤 뭐 기구를 만드는 거를 허용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네. 그 이른바 꿈꾸는 세상을 네. 만들려는 그런 계획이 또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용역비는 자리나 권력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자리 제안했다가 네네. 안 받아들여지니까는 한번 네. 이제 심술도 부리고 뭐 그렇게 한 거죠. 자기들이 뭐 경제적으로 무슨 예를 들어서 뭐 금융감독 네. 위에 뭐 어디 들어간다든지 네네. 뭐 그다음에 뭐 주식 감독하는 어디 들어간다 그런 건 모르겠는데 오사카 총영사 가가지고 뭘 할 수 있죠? 아니 그 자리는 이를테면은 그 지인한테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였고 아니 이거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를 가기로 했던 사람이 그 네. 2인자 아닌가요? 드루킹 조직에? 도두형이라고 이제 도두형이라고 그 사람이 법무부의 있잖아요. 광장 2인자를 변호사에 보내려고 있었는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체인데 그래서 나는 무슨 오사카 총영사 가서 뭐 이런 걸 하나?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자리 욕심만 냈던 아니 사람도 아닌가? 오사카 총영사 싶더라니까. 자리가 이게 좀 음. 예사롭진 않은 게 이게 저기 어디도 나오냐면은 네. 왜 울산 선거계 있잖아요. 아 거기도 맞습니다. 나오다. 거기도 나와요. 네. 네. 거기도 이제 그 공직 제한 물론 이제 네. 그분 무죄가 나긴 했는데 1심에서 공직 제한에서 이게 매수하려고 했다라고 한 자리가 오사카 그때도 총영사였어요. 오사카. 근데 이제 네. 오사카 총영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권력이 있는 자리는 아니고 나이 좀 있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가서 행세하면서 지내는 자리다. 주로 이제 오사카 총영사는 그런 식으로 인식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에 제 느낌으로는 이 도모 씨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작업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여기 뭐 사무실 대고 이런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닌가로 제가 당시에 예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네. 이 사람이 그 네. 등급이 제일 높았대요. 그 등급이 제일 김동원 다음으로 네. 그 제일 높았고 실제로 그 했던 일들이 뭐냐면 경제 쪽이에요.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 네. 그런 쪽 전문가예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재벌 해체를 하는 일종의 쪽은 그 사람 경제 아이디어도 내고 돈도 내고 맞아요. 뭐 이런 거 그런 아닌가 하는 사람이에요. 의심을 제가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이 정도 되면은 뭐 다른 자리 뭐 여의도나 깜이 안 금감원이나 되는 이런 데 되면은 그런데 이상하게 오사카 총영사를 간다고 했으니까 네. 그분도 이상하더라고요. 뭐 자. 그게 전부가 아니었겠죠. 아마 그 다른 그게 받아들이면 또 다른 네. 자리도 맞습니다. 저 그런 생각 요구를 들어요. 하고 그랬겠죠. 자, 김경수 정치재계에 가장 화날 사람은 누구인가? 자, 여기까지 들으셨잖아요. 지금 뭐 문재인 침해설은 송가혁이 퍼뜨리고 있다. 이 얘기에 가장 어떠거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라는 느낌도 반대로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소문으로도 많이 떠돌았었는데 어떻게 볼까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일 것이다. 3%. 한동훈 대표일 것이다. 22%. 꽤 올라갔네요. 이재명 의원일 것이다. 71%. 아. 추미애일 것이다. 4%. 추미애 의원이 2등 했네. 끝에서 2등 했네. 끝에서 2등. 4%는 추미애 지금 네. 가만히 이제 있는데 다시 자기의 헛발질. 아마 추미애는 그러니까. 이불킥을 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그때 왜 하면서. 진짜.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불킥 자주 하는 분. 예.